작년과 올해의 입시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해의 입시는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오늘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학생들만 하더라도 내신이 낮더라도 아니 고등학교가 그 지역에서 별로 좋지 않은 고등학교를 하더라도 내신 1.5로 메이저 의대를 진학시킨 경험이 있으며 또한 내신 3.5, 4.0, 2.6 이런 내신으로 중앙대 관공, 경희대 무역학과, 성대 자연과학 계열 등 학생들이 이제 흔히 이 내신으로는 이 대학 좀 가기 어렵지 않나요? 라고 했던 것들을 좀 많이 합격시킨 경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착종에서는 뭘로 학생들을 뽑길래 내신이 그렇게 천차만별이더라도 합격과 불합격의 결과가 다른가요? 좀 싶으실 텐데요. 그건 바로 몇 년 전부터 생활기록부에서 제외되는 평가 요소가 많아지고 있고 그런 요소들이 제외되는 만큼 입학사정관이 합격자 선발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본 요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내신도 내신이지만 그 내신 이외로 여러분의 학생부 종합적인 입시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매우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히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 속에서 어떤 요소들을 챙겨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달라진 입시 전략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제출 전면 폐지. 사실 작년까지 입시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자소서 제출이 되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이제 올해부터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그러면 자소서 쓸 시간 아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입시가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년까지는 생기부랑 자소서를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약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강점이 있다면 강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서류를 보완하는 용도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제출을 할 수 있었어요.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사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좀 써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자소서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생각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서류였기 때문에 좀 학분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소서 제출이 폐지되는 바람에 입학사정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 하나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다른 무언가에서 더 보충을 해가지고 이 자소서 부재의 공백을 채워줘야겠죠. 이 말은 즉슨 자소서에서 원래 보여줄 수 있었던 여러분의 이야기나 여러분의 강점을 강조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생기부에서 만약 진로가 바뀌었는데 자소서에서 이제 그걸 해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생기부에 원래 자소서에 담을 수 있었던 내용을 담아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소서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준비 방법은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입시 전략 2번째입니다. 자소서 폐지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학생부 면접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꾸준히 관리한 훌륭한 생기부와 그리고 그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 결과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할 때 자소서 위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사실상 면접에서도 자소서 위주의 좀 질문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기부로만 이제 면접을 거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부에서 이게 팩트 검증이 된 건지 혹은 여러분이 직접 한 건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생기부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았더라면은 면접 질문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신이 높든 낮든 생기부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평상시에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죠. 달라지는 입시 전략 3번째. 이제는 생기부 내 미반영 항목까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소서까지 없어진 마당에 생기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기부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입학사정관제 처음 나왔을 때는 학교장 인증이라는 명목 하에서 되게 많은 외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고 명칭들도 기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서 과학 캠프를 간다거나 옛날 같으면 카이스트 캠프나 포스트 캠프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곳에 가서 활동을 하면은 생기부에도 쓸 수 있고 자소서에도 쓸 수 있고
학교 외에 좀 외부적인 요소가 좀 입시에 반영이 꽤 되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RN이라는 게 있죠.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RN이 팀이라는 걸 꾸려가지고 뭐 인근의 대학교 교수님 연구진이랑 같이 소논문을 쓰고 직접 학회도 다녀보고 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RN이었습니다. 이 RN이가 이제 생기부 기입이 이제 안 되면서 많이 삭제가 되었어요. 또한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생기부 내에서 수상 실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기부 수상으로 막 한 학생이 이제 막 50개, 60개 금상을 휩쓸다시피 해서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일명 한 학생 상 몰아주기 이런 논란도 나오고 그 학생도 이런 대회 준비를 좀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학업에도 좀 안 좋은 지장이 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좀 이런 과열을 막고자 한 학기마다 수상 하나씩만 이제 생기부에 기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개인 봉사활동 시간도 이제 반영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 학생이 막 봉사를 300시간, 1년에 300시간 했다, 400시간 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3년 동안 1000시간 하면 서울대 간다. 좀 이런 낭설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의 봉사활동이 생기부 입력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하는 봉사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봉사 영역이 많이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이제 책 제목에다가 그 책에 대한 느낀 점까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 사라져가지고 독서 활동에 대한 따로 구획된 생기부 부분이 사라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교육부에서는 좀 사교육 등의 외부 활동을 줄이려는 모습으로 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상 이런 방식이 여러분의 입시 준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뭐 당장이야 준비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서류 부담이 많이 줄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어떻게 합격해야 될지 아시는 분들은 요소가 줄었으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성껏 준비를 하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좀 이런 식으로 평가 요소가 줄어들고 자소서도 빠지는 만큼 기존에 남은 생기부들, 세특들, 내신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든 뭐 좋은 성과를 거두든 생기부에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으면 증명이 불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적이 비슷한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에 합격을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했고 계기는 뭐였고 어떤 식 과정을 거쳐서 실행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고 뭐 후속 활동은 뭘 했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옛날에는 뭐 특정 여러분이 뭐 A를 주제로 탐구를 했었어요. 그럼 그거 생기부에 좀 빈약하게 적혀있다 하더라도 자소서에서 좀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소서가 사라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 A를 주제로 탐구한 여러분의 과정, 뭐 성과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 이제 다 기록을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세특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바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특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좀 간단하게 드린 조언인데요. 가능한 한 고1 때부터 뭐 고2 때도 상관없어요. 최대한 어쨌든 빨리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기부 속의 세특과 여러분의 진로를 대략적으로 엮어가지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깊이 있는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제가 성적이 좀 2점대 뭐 초반 이런 데도 서울대, 고려대 이렇게 합격한 합격생의 세특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세특 과목은 수학 과제 탐구라고 고3 때 작성을 하는 이 세특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고3 때까지도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자연 계열이나 뭐 공학 계열 가고 싶다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정 테마랑 엮어가지고 이제는 수학 세특을 작성하기 어렵고 그 대신 이 수학 교과 안에서 이 학생이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학업에 대한 집착력, 끈기, 그리고 수준을 최대한 높이 보여주기로 저희가 세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수학 세특이라고 하니까 벌써 겁먹으시는 문과 쪽 계열 분도 있을 거고 학부모님들이라면 이제 수학 옛날에 이미 다 해서가지고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이 수학 내용보다는 좀 이 세특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과제 탐구입니다. 첫 줄. 인간의 사고 방식을 본뜬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설명하고 벌써 학을 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 근데 이거 설명을 하자면은 인간의 사고 방식을 본뜬 인공신경망이란 이제 요즘 흔히 옛날에 뭐 알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챗 GPT 해가지고 나오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원리를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요.
뭐 배경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인공지능도 이제 갑자기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뭔가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도 공부를 할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를 넣어주면요.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처럼 그것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고등학교 미적분부터 출발을 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특정한 테마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좀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 읽어볼게요. 각 퍼셉트론이 고유의 가중치와 편향값을 가지고 그 값을 통해 결과값을 산출함을 탐구함. 이 얘기가 그냥 인공지능의 원리를 공부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해져요. 숫자 인식 인공지능을 예시로 들어 사진의 각 부분에 밝기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과 정답의 차이를 밝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수학적으로 분석함. 이게 무슨 말이냐? 인공지능한테 뭐 예를 들어 얘기를 해줘요. 표지판이랑 똑같이 생긴 애들을 골라라 하는데 인공지능이 처음에 이제 표지판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 표지판 데이터들을 저희가 넣어주면은 그 표지판이랑 내가 이제 판별해야 되는 그 사진이랑 이 차이를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뭐 일정 수준보다 적으면은 표지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아니면 표지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다 수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과값을 보정하는 여러 가지 함수를 식과 그래프로 제시하였으며 가중치와 편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식의 미분을 통해 역전파 방정식을 증명함.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사용하는데 특히 미적분에서 활용되는 방정식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 식과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고 그 중에 있어서도 역전파 방정식이라는 좀 교과 범위 이외, 그러니까 좀 더 대학 수준이 높은 수준인 거죠. 이 수준의 방정식까지 접근을 해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이용되는지 의문을 가져 뭐 고전적으로 쓰이는 뭐 시그모이드 함수를 뭐 설정하고 쭉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죠. 이 뒤에 내용들이 한 줄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앞서 편 이제 내가 인공지능에 흥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용한 수학적 원리를 분석을 하고 그걸 그냥 이제 읽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식과 그래프를 통해 계산도 해보고 같이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대학 수준의 역전파 방정식까지 접근을 해서 공부를 했다. 그 이후에는 이 역전파 방정식을 가지고 더 엄청나게 분석을 하는 과정이 이 뒷파트에 나와요. 저 아래 부분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읽어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팅이 구성되는지. 왜냐면 제가 지금 그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엄청 복잡해지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특을 어느 정도 좀 전공이랑도 엮고 그 계열이랑 엮어가지고 이 학생이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고 의지가 있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 있구나를 생기부를 통해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기부는 학생 여러분께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 내신 기간에 스트레스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0.1등급, 뭐 2등급 이렇게 올린다고 거의 수십 시간을 더 써야 되고 게다가 그 시간이 여러분의 성적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생기부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내신에 쓰는 시간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남들보다 더 압도적인 완전 초월한 그런 수준의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지 않은 국어 세특 예시라고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세특들과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수학 세특을 한번 직접 일시정지하시고 비교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세특이 이런 느낌이고 전공은 이렇게 살려야 되고 학업 영역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세특을 제대로 챙기기만 하면은 완전히 세특 안에서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애매하게 준비해서 5등급 상태인 세특일 때 여러분은 내신으로 따지면 1등급짜리 세특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자, 달라지는 이제 올해 입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억나세요?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였습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와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부는 면접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게 된다. 세 번째, 근데 이 자소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생활기록부 안에서도 미반영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세특의 중요도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해드리고 나니까 수험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제가 중요한 정보를 드린 것 같아서 뭔가 보람찬 느낌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기부 내신 모의고사 다 챙겨야 한다. 좀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간 사실상 한정돼 있어요. 사실 이 영상 보시면서도 거의 공부 시간 따로 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어머님들도 이제
우리 어떻게 챙겨줘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입시 컨설팅 회사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생기부만이라도 학생이 좀 잘 챙겨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데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명 넘는 학생들을 스카이로 보내고 100명 가까운 학생들을 막 의대 이렇게 보낸 저로서는 대학 잘 가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그 대학을 잘 가는 학생과 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못 가는 학생의 차이는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3년 동안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해서 최대한 적은 시간을 중요한 부분에 적은 시간으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잘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내신 같은 부분에는 그대로 투자를 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일 궁금해하는 1등급이면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되나요? 3등급이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일반고에서 좋은 대학 합격 케이스를 또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서울대 합격자가 한 명도 없던 고등학교에서 내신 2점 초반대로 스카이 정치외교과를 다 붙은 케이스라던가, 아니면은 의대를 이제 한 명도 못 보내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는 최저 준비를 거의 못 지켜주는 학교들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 그런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관리해서 이제 의대 최저까지 맞춰가지고 인설 의대로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케이스들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다양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올해부터 자소서 폐지나 생기부 항목 축소 등 다양한 변화들이 입시에 생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설들, 다양한 영상들을 제가 올릴 예정이니까요. 또 한번 궁금하시면 끝까지 저랑 합격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